네, 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 어금니 발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붓기가 제대로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돌아와서 이제 방송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치아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이빨 아픈 거는 진짜 죽어도 못 참겠더라고요.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났잖아요. 자, 일단 이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됐죠. 예, 정말 큰 차이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저는 또 특이한 게 이 3등을 차지하신 이 허경영 후보, 1% 이상 득표를 받았는데요. 지금 5만 표가 넘어가네요. 이번에 그 뭐 국민의힘이 잘해가지고 뭐 요번에 찍어줬다라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감, 그게 컸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보궐선거에서 이 지금 국민의힘이 그 압도적으로 지금 차이를 보이면서 당선이 되었는데요.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잘 이끌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낙선을 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뭔가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지금 민심이 돌아선 거잖아요. 왜 민심이 돌아섰는지 좀 반성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3등을 차지한 허경영 후보, 뭐 지금 공약사항으로 보게 되면 매월 연애수당 2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 결혼 주택자금으로 1억 5천만 원 지급, 출산 수당으로 3천만 원 등을 이제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 시민배당금 뭐 20만 원 주겠다, 뭐 등등의 이제 공약들을 걸었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허경영 후보 지금 3위를 차지를 했는데 지금 표가 5만 표 이상이거든요. 자, 그동안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적 염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잘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서울의 집값, 뭐 서울의 집값이 뭐 변화가 있으면 또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또는 지방광역시라든가, 자, 이런 지방시장까지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자마자 그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시 부동산 정책 협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밝혔어요. 자, 보궐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제시된 공약들, 자, 요걸 살펴보게 되면, 자, 일부 지역들 진짜 이 지역들은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내용들의 공약들이 좀 실렸었거든요. 자, 그러자 이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안한 조짐이 보이니까 이와 같이 밝혔는데, 지금 그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압구정동 이 재건축, 그래서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저 강북구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 그리고 목동의 이런 재건축 움직임들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또다시 한번 80억 원. 그래서 80평 아파트가 평당 1억 원이죠. 그래서 이제 80억 원 신고가를 찍은 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니까 이 각별히 경계하면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이 정부인데요. 지금 압구정동 일부 초고가, 그러니까 초고가가 아니라 뭐 하이엔드급 아파트죠. 이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이어 이제 신고가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후보 협력해라. 자, 우리가 이제 그 궁극적으로, 자, 색깔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거다. 자, 그런 정책적인 틀에서 흔들림 없이 좀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지금 기존의 정부 스탠스를 보게 되면 뭐 공공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좀 상당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권한으로 또 할 수 있는 것과 또 이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주택 공급
부분에 있어서 뭐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지구 지정이라든지 또는 각종 심의라든가 인허가 관련해서 자, 1년의 행정 절차, 중앙 정부의 역할, 광역 지자체의 역할, 기초 지자체의 역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장 권한으로만 뭐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재건축은 이미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선거 직전에 강남이든 목동이든 이런 오래된 아파트, 자, 이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아파트, 자, 집값들이 지금 강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평이 평당 1억, 80억 원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서울 아파트값 향방에 대한 관심이 이제 사람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세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 이 지금 당선되기 전에 그 공약을 보게 되면 재건축 뭐 재개발 뉴타운 활성화를 통해서 18만 5천 가구 공급하고요. 또 이제 한강변의 아파트 층고 제한을 50층으로 이제 완화한다라는 그 부동산 공약을 또 제시를 했었고, 또 취임하면 일주일 이내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 뭐 압구정동에 있는 이 현대 아파트 이 신고가가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뉴스에 실리고 있는데, 이 오래된 아파트가 이제 필두로 해서 이 한강 주변 라인으로 이제 집값이 상승이 되는 거죠. 건너편에는 뭐 성수전략 정비지구도 있고, 뭐 용산의 한남뉴타운, 그리고 이제 뭐 여의도 또 이제 그 한강 주변에 있죠. 또 인근의 목동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음마 아파트 등 이런 핵심 지역과 또 이제 상징성이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제 퍼져갈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강북권에 가게 되면 뭐 노원이라든가 또는 중계라든가 창동이라든가 이런 도봉구 지역에 또 오래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 지금 재건축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 이로 인해서 서울 재건축 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고, 또 이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제 매수세가 강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강해지게 되면 재건축 시장으로 당연히 돈이 몰리게 되겠죠. 자, 몰리게 되면 이게 서울 전역으로 또 집값 상승세가 또 커질 수도 있는 부분 또 전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뭐 압구정동에 있는 이 오래된 아파트 뭐 80평짜리가 80억 원에 거래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뭐 다양하니까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안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또는 내 집을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압구정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직 종사자라든가 또는 재력 있는 분들, 뭐 오너일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서민들과 굉장히 동떨어질 수 있고 관심이 안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아파트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에서 움직이는 가격대가 우리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신고가를 찍었다고 해서 뭐 당장 주변에 뭐 서울 아파트가 뭐 갑자기 급등할 거냐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차를 두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 기간이 또 짧아요.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영역, 자, 이게 분명히 제한적일 거고요. 또한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층고 제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전진단이라든가 또는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시장의 대표적인 규제,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라든가 국회의 몫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을 펼칠 수 있게끔 이 뒷받침할 법안 등이 이제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수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지금 국회를 지금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또는 상호 협력해서 뭔가 상생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또 이거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좀 이거 쉽지만은 않다라고 또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시 의회라든가 또는 이제 국회,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정부와 어떻게 협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압구정동에 있는 요 현대 아파트 뭐 64평이 뭐 64억에 뭐 거래가 되고, 뭐 80평이 80억 원에 거래되고,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선거 이전부터 움직임이 있었고요. 지금 이런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 목동이나 여의도 또는 이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출렁이고 요동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이건 추측이지만 일단 예상 한번 해보면, 지금 요번에 민주당이 좀 참패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도 좀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뭔가 본인들이 추구했던 정책을 뭐 다 뒤집기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일부 완화 카드를 조금 내밀면서 뭔가 시장에 좀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분명히 추가적인 정책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자, 일단 내년에 또 대선과 관련된 부분도 있죠. 근데 요번에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 그 보궐선거를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공약들이 좀 굉장히 그 여당의 후보들도 좀 약간 완화에 관한 포커스가 좀 맞춰져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 참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의 뭔가 정책적인 완화라든가 또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이제 뭔가 부동산 시장이 확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양도세 완화라든가 또는 보유세 뭐 인상분에 대한, 그러니까 공시지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또 올라갈 텐데 그거를 또 제한할 수 있는 부분 등,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자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서울 집값의 향방,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일단 뭐 서울 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의 이 신고가가 지금 계속 해자가 되면서 지금 이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유익 있게 또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거 범상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단기간 안에 뭔가 이게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 좀 불가능한 영역, 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민간 주도에 개발을 하겠다, 이거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35층 규제 완화, 이거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민간 중심의 이제 5년간 그 36만 채를 공급하겠다, 이거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목동 등 이런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완화,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좀 가능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률 있잖아요. 보유세가 관련해서, 자, 그런 부분은 서울시장의 권한 바뀌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무소득 그 1주택자 뭐 전액 감면, 그래서 이제 재산세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서울시장의 재량으로서 뭐 그보다는 일단 정부 여당에서도 분명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가 뭐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완화시키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이거를 완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다. 후보 시절에 그 공약이 아닌 이제 서울시장의 그 입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적인 부분을 새로 정립해서 펼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됨으로써 이 민간 주도로 개발을 하겠고 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기대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 이러한 기대감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확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찾아뵙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